모양과 위치를 갖습니다. 모양과 위치를 가져요. 자, 이 친구가 지금 9,2입니다. 얘가 4,0입니다. 그럼 평행이동을 어느 정도 한지 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x축으로 몇만큼 갔습니까? 5만큼. y축으로 2만큼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내저번의 방정식이래요.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도 돼요? 여기서 내저번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원의 중심만 이동시켜줘도 관계가 없겠죠? 이해했죠? 그러면 갑니다. 자, 이 길이가 몇이에요? 이 길이는 3, 4, 5죠. 3, 4, 5 직각삼각형 내저번 반지름 길이 몇이죠? 1입니다. 안 외웠어요? 꺼지세요 그냥. 우리 외우기로 했었어요. 내저번 반지름 길이 1입니다. 52, 13짜리 내저번 반지름 길이 몇입니까? (3, 4, 5) 반지름 내저번 반지름 몇입니까? 1입니다. 52, 13 내저번 반지름 길이 몇입니까? 2입니다. 싫어요? 가계 이동분선 구하세요. 그러면 진짜 너네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잖아. 이 친구들 자주 나오니까 얘는 외울만 하잖아. 그럼 문제가 어떻게 끝나? 이렇게 끝나. 여기가 1, 1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1,1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거 할만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여기서 정사각형 항상 이렇게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5, 2 가면 너는 6,3이고 반지름이 1이다 라고 나오는 거지. 그럼 x-6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이다. 일반형으로 바꿔라. A, B, C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자, 이 1을 외우지 않을 거면 여러분 어떻게 푸셔야 돼요? 첫 번째, 내심은 가계 이등분선의 정의니까 가계 이등분선 두 개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친구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죠. 예쁜 기울기도 안 외웠어요? 그럼 하세요. 그냥.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도피책을 줌해도 외우지 않을 거면 틀려야 돼. 나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걸 외우지 않았다는 건 의지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이걸 외우지 않았다는 건 이 풀이를 단 한 번도 내 손으로 해보지 않았다는 것에 내 야추를 걸게. 이걸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보통 외워요.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안 외운 애들 버리겠다라는 거야. 어차피 얘는 내가 뭔 개쌉소리를 하든 뭔 개신 명언을 하든 뭘 좋은 걸 가르치든 안 할 친구야.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는 버리겠다. 그러니까 외우자. 알겠니? 내가 그렇게 의지가 없는 학생이 아니야. 근데 예쁜 기울기도 잘 안 외웠고 이것도 잘 안 외웠어. 그럼 이 기회에 당신들은 뭘 해야 돼? 닥치고 외우라는 거야. 외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쌤 외우는 거 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해를 기반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맨날 강조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외우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보통. 이 친구도 구할 수 있겠지? 왜? 여기서 보면 얘가 3분의 4예요. 이게 3분의 4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2분의 1이 돼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2입니다. 항상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풀이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풀이로 이런 게 있죠 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원래 뭐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넓이를 이용하는 거죠.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이 친구 넓이가 몇이야? 6이죠. 근데 너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넘어갑니다. 30번.
다시 한번 도형의 이동이 중요한 도형의 이동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직선이 부족한 거죠. 직선. 전 문제는. 자, 이차함수 y는 fx가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중심이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있고 여러분 안 어려워요. 이게 다 족밥이라니까요. 여러분 개념이 개빡세요. 저랑 수업을 하면. 근데 개념하면 문제가 다 쉬워져요. 제가 믿고 그냥 어려움에 너무 낚이지 말고 그냥 읽어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원의 방정식 이후에는 원이 어떻게 써요? 도구라고 했어요. 무슨 도구라고 했죠? 길이를 알려주는 도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중심이 얘 위에 있다. 그럼 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이 원의 이 점에서 원을 딱 가져와. 중심으로 딱 가지고 원을 이렇게 가져와. 이 상태로 얘가 이렇게 이차함수 위로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아? 선의 두께가 넓어졌네. 이 원이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얘들아. 이 위에 어떤 이차함수 비슷한 윤곽선이 생기고 이 아래도 윤곽선이 이렇게 생기지 않겠냐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뭐야? 이 원의 자취. 그렇지. 원의 자취가 이러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개수는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개수는 5개라고 하네요. 조건이 뭔지 따라서 5개가 뭘 의미하는지 달라지겠습니다. 박스 볼게요. 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첫 번째 느낀 점. 기울기 1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어떤 한 점이 여기 있었어. 원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근데 이 친구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하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게 어디냐는 거야. 너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의 점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지? 그러면 이 원이 여기 딱 있어.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쫙 그인다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평행이동한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거의 끝났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런 얘기야. 잘 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래? 원을 x축, y축 방향으로 같은 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두 직선 위에 점이 될 수 있었다 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함? 자, 예를 들게. 하나 점을 그렇게 가져와 볼게. 이게 원이라고 쳐봐. 원의 중심이야. 그럼 이 친구가 x축과 y축 방향으로 같은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너랑 평행한 직선 위에 어느 한 점으로 이동할 거다 이 얘기야. 맞니? 그러면 여기 위로 이동하면 무슨 얘기가 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지. 이러면 어때? 다 될 것 같지 않아? 다 되는 느낌 들지 않아? 쌤이 지금 고려하지 않은 게 딱 하나야. 뭐? 원의 반지름의 길이지.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점은 딱 몇 개야? 4개지. 몇 콤마면? 마이너스 1,1, 1,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로 와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원이 이동해서 저기 위에 오는 게 아니라 저 점에 도달할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를 생각하는 거지. 저 점에 누가 도달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럼 누가 도달할 수 있어?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는 애들이 누구야? 너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의 점들이지.
저 원의 중심이 이 위에 있었다면 얘로 올 수 있다 이 얘기야. 또 얘네들은 이직선이지. 너도 이직선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 직선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문제가 좀 달리 보여요 이제. 자, 중심이 서로 다는 원이 몇 개래? 5개래요. 5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지. 예를 들면 이 직선 위에 이 직선과 2차 함수의 무슨 점? 교점이 2개라면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2개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희미하게 그려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가져와 볼게요. 2차 함수를. 그러면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있잖아. 따라오니? 여러분 수학에서 중요한 게 이런 거야. 그 다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얘네는 여기로 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분석이 덜 된 상태로 디벨롭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이 직선 위의 점이면 여기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 직선 위의 점이면 얘나 얘에 도달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제? 이 직선, 세 직선 위에 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 5개 있어야 된다로 끝내는 거야. 그럼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건 자기가 쌓은 논리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럴 거면 쌓질 마. 응? 그럼 느낌 오지? 이 세 개의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 5개이길 바란다 이거지. 이 얘기야 2차 함수가. 근데 교점과 직선과의 교점은 최대 몇 개야? 2개죠. 끝났네. 그럼 뭐야? 둘, 하나 이거네. 그지? 그럼 무조건 성립하는 게 뭐야? 가운데 저 새끼. 얘 몇 개야? 2개고 얘는 하나면 2개. 얘가 하나면 얘가 2개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하나라는 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형태라는 거고 얘가 하나라는 건 아래로 볼록한 형태. 이 2가지 케이스를 따로 생각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2차 함수에 최고차원 개수를 주지 않은 거죠 지금. 그걸 어디서? 이 밑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됐는데 이해한 척하면 진짜 불쌍한 녀석이다. 안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직선이 이렇게 3개가 있어. 평행해. 쌤이 2차 함수를 이렇게 그어볼게.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6개지. 그럼 얘네들 x좌표를 봐봐. 잘 봐. 너와의 교점의 x좌표가 너와의 교점의 x좌표보다 항상 밖에 있을까? 너네를 기준으로 너는 너보다 항상 작고 너는 너보다 항상 클까? x좌표가? 그렇죠? 얘를 뭐처럼 인지하면 돼요? x축처럼 인지하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이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다고 쳐봐요. x축이 평행해. 그럼 이 친구들이 너네보다 밖에 있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걸 첫 번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갈게요. 아래로 볼록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죠. 얘랑 접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야 둘, 하나 해서 5개 되는 거야. 맞니?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저 x좌표 작은 순부터 크기대로 말하는 x1, x2, x3, x4, x5가 어딘지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다. 이해되니? 여기가 뭐야? x1, x2, x3, x4, x5가 결정이 돼 있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지금 x1이 몇이래? 이게 0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야? 여기서 만난다는 뜻이죠. 얘 기울기가 몇이죠? 1이죠? 0, 몇이에요? 2입니다. 얘를 지납니다 이 뜻이에요. 다음 위로 볼록한 것도 같이 할게요. 위로 볼록하면 x1이 누구와의 교점이야? 1번, 2번, 3번.
3번과의 교점이겠죠?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 즉 0,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가 이 얘기죠. 되니? 자, 이제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차함수 역량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봐봐요. 이 친구들 해봐야 상수항만 다르죠. 기울긴 같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들을 연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fx는 gx니까 fx-gx는 0이 되지? 그럼 이 이차함수와 너를 연립했을 때, 너를 연립했을 때, 너를 연립했을 때 상수항만 달라지는 거 맞니? 2차항과 1차항은 똑같을 거 아니야. 달라지지 않아. 왜? 기울기가 같다며. 즉, 이 친구의 뭐가 같아? 축이 같죠. 그죠? 두근의 합이 같아요. 대수적으로 보면 두근의 합이 같다. 기하적으로 보면 2차 함수의 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보이니? 여기 x1이 있으면 이게 같다는 거지. 이함? 몇으로? 2x3로. 저 중근 갖는 저 친구 축이잖아. 그게. 여기가 축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축이 된다는 거야. 뭐? 얘가 F고 얘가 G면 F-G라는 친구의 축이 여기라는 거잖아. 그니까 여기서 중근을 가질 수 있지. 이게 중요한 역량이야 여러분. 저 그래프를 따로 그리지 않고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중요한 역량이야. 그래프적 역량. 따라서 얘가 뭐가 되더라? 5x3가 되죠. 2x3, 2x3, x3, 5x3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x3가 몇이야? 4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접할 때 x값은 4가 되어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몇이죠? 4,2입니다. 4,6이죠. 이렇게.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1 이상 x5 이하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클 때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로 블록인 경우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죠. 여기까지. 최소값 하면 어디예요?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같겠죠. 얘가 0보다 크다. 클 수 있니 없니? 있어 보이지? 가능해요. 무조건은 아니죠.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같죠 사실. 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위로 블록인 친구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여기 보이세요? 음수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준 건 무슨 말이에요? 아래로 블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 이게 여러분 내신에 관련되어 있으면 딱 문제 보자마자 얘부터 보는 거예요. 결정을 해줬는지 아니면 변형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살려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신 갔을 때 내신 팁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럼 fx는 x-2 괜찮니? x-2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얘가 무슨 근을 가져요? 4라는 중근을 갖는다. a 곱하기 x-4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때 a는 0보다 큽니다.
가 되고요. 자, 그 다음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저 친구도 좀 해봐야겠죠. 가능한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fx가 뭐가 돼요? ax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x 플러스 16a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축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해서 a의 범위를 하나 구해볼 수가 있겠죠. 이해합니까? 네. 근데 그거 전에 일단 얘가 지나는 한 점을 더 알고 있잖아. 우리 x1은 0 안 썼어요. 그죠? 여기 써야지. y절편이 몇이래요? 2래요. 그죠? 그럼 얘가 2다 이 뜻이네. 이렇게. a 값이 나오죠. a 몇입니까? 4분의 1이 되네요. 20 대입하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푼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네. 평행이동해서 근데 기울기가 1이네. 평행이동해서 그 풀마 1, 풀마 1에 가고 싶구나. 그러면 첫 번째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찍고 여기서 뭐해? 기울기 1인 접선을 긋겠지. 문제가 어려워지면 기울기가 달라지죠. 기울기가 2면 여기서 4개가 그어지겠죠. 그렇죠? 지금은 기울기가 1이니까 얘네가 하나라서 문제가 좀 쉬워진 부분이 있어요. 기울기 1을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2차 함수와 이 직선과의 교점이 있으면 그 친구는 이동해서 여기 올 수 있겠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5개라는 것은 이 3개의 직선과의 교점 총 개수가 5개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너에 접하거나 너에 접해야겠네. 근데 문제 끝자락에 보니까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네. 근데 x1이 0이라며? 그러면 여길 지나는 이러한 아래로 볼록한 함수거나 여길 지나는 위로 볼록한 함수일 텐데 이 친구는 최소값이 0보다 크지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여기네.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1,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가 2네. 얘를 지나고 그 다음 y는 x-2와 연립하는 순간 중근을 갖겠네. 접하니까. 근데 그 접점의 x좌표가 뭐더라? 4네. 너가 4네. 그 다음 얘가 0,2를 지나네. 0 대입하면 F0 2, 4니까 A는 4분의 1이네. 대입하고 끝내자. 실제로 만약 이걸 잘 분석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럼 이거는 3분 정도면 무조건 최대 3분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분석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좌표평면 위에 점 A, 2가 있는데 A는 2보다 크다고 합니다. 네. 17도 누구야 이거? A, 2. 그럼 일단 y좌표는 2네요.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 점 B를 여러분 점 A가 지금 원 위의 점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원이 잘 들어. 이 원이 y는 x에 대한 대칭 형태죠. 왜죠?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항상 대칭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너도 위의 점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x축도 이 원의 대칭선이라고 할 수 있어. 그지? 그럼 그거에 대해 대칭한 얘도 원위의 점이라는 게 확실하죠. 뭔지 알겠지?
다음 두 삼각형 ABC, AOC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의 비가 R1, R2라고 합니다. 뭐야 이거? 조치운 문제인데? 조치운데? 얘가 A, 2예요. 얘 몇 콤마 몇이에요? 2,1이에요. 너는요? 2,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y는 x 대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자주 출몰합니다. 직각 삼각형이 자주 출몰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기울기가 몇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A-2분의 A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 따라오니? 그러면 이 친구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둘은. 그럼 이때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예? 여러분 외접원 안 보여요 지금? 니들 눈에 보이는 저게 외접원들이잖아요. 맞죠? 애초에 이 문제는 저 원이 먼저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죠? 시작점이 누구예요? 이 점들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너를 이렇게 때리고 나서 너네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어본 거고, 그 다음 너네 둘과 원점을 가지고 외접원을 그어본 거예요.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변하는 게 누구냐는 거죠.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면 빗변의 길이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직각삼각형이면 빗변의 길이로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 지금 보니까 얘 기울기가 몇이에요? A분의 2입니다. 그죠? 넌 기울기가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A죠. 이게 직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맞네. 그럼 얘 외접원의 길이는 끝났지. 너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너의 절반. 그치? 너의 절반이면 되는 거야. 이 기울기는 지울게요. 그럼 그 친구는 A에 대한 식이겠지? A에 대한 식이겠어요. 근데 루트 안에 A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뭐 할 생각도 하고 계셔야 돼? 제곱할 생각도 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는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외접원이에요. 제곱한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우리 구하고 싶은 게 이 길이 아니야? 이해돼? 여러분 사실 이렇게까지 족같이 쉬운 문제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에서의 뭐예요? R1이죠. 맞아요? 이게 뭐죠? R2입니다. 절반이죠. R2의 절반이죠.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이었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R1의 루트 2 곱하면 뭐예요? 2분의 R2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죠. 이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R2가 얘니까 곱하면 2루트 2 곱하기 R1 제곱이 18루트 2예요. 그럼 R1 제곱은 9, R1은 3입니다. 그럼 R2는 6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죠. 얘가 3이래요 여러분. 얘가 3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이가 몇이에요? 2라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몇이에요? 루트 5죠. 답은 5예요.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쌤이 왜 이런 생각을 했겠어? 쌤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 첫 번째, 이 삼각형이 성질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얘가 45도라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을 원래 분석해야 되잖아. 근데 저 삼각형은 분석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어디길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이 보이더라 이거야. 그럼 이 친구랑 비교하니까 끝난다 이거지. 자, 이렇게만 해석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분할 수가 없어. 구분할 능력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써놔야 돼? 논증 필수라는 말을 써놔야 돼.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해석적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중3 문제를 원의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야. 너 막 원주각 이런 거 한번 좀 따져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쌤이 이거 푸는데 무슨 방정식 뭐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이런 문제도 간혹 나와요. 그치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도형의 이동에서 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점의 이동. 두 번째, 도형의 이동 배웠어요. 우리 세 가지만 더 배우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뭐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그리고 최단거리, 유형틱한 최단거리 구하고 넘어갈 겁니다. 쉬겠습니다.